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얘를 앞으로 넣고 얘를 뒤로 빼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얘가 항상 앞에 나가야 돼. 먼저 발표하면서. 자, 그렇게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목차, 연구 배경, 관련 연구, 구현, 설계 및 스토리보드, 예, 뭐, 위치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연구 배경. 되게, 지금까지 배경 그 설명 중에서 제일 괜찮겠지, 그지? 필요성은,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거 하기 위해서 뭐니까, 이걸 접근함으로 해서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취업 경쟁력이라든지 취업 활동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는데 뭡니까? 여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청년 정책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 이걸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들이 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 거죠. 이 페이지는 아주 잘한 겁니다. 연구 배경은 이렇게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 배경이 되는 지식을 갖다가 내가 뒤에서 갖고 온 거죠. 되게 잘한 거예요. 자, 여기 어쩌 그죠? 아까 연구 배경이 몇 개냐면 총 2장이 2장. 그래서 아까 2분의 1, 2분의 2 이렇게 우리가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연구 배경이 우리 목적은 뭐냐? 아까 여기가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건지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정의가 됐죠. 이런 정부나 관광국에서 갖다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그런 우리가 하나 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 앞에 잘 되는데 했으면 이런 통계 자료는 한번 썼으면 그 다음에는 쓰면 안 돼요. 한번 써서 그 다음에는 또 요거와 유사한 또 다른 이제 청년들이 이용을 갖다가 하는 게 이거라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있은 게 뭐가 좋으냐면 기존에 이런 거를 사용하면서 이런 사람들 청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가 하는 게 이게 딱 나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자료는 한 번만 쓰는 한 번만. 그래서 한 번에 쓰고 이렇기 때문에 얘가 필요하다는 까지는 되게 이렇게 좋은 구성이죠. 근데 이제 하려고 하면 여기는 뭡니까? 그래, 이용하는 사람이 이 정도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떠한 게 불편함이 있다. 왜?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부들이 뭡니까? 이런 다양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든지, 뭐, 이런 데 어렵다든지, 이러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게 좋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뭐죠? 한눈에 우리가 통합해서 다 보여주는. 한눈에 보다는 우리가 뭐, 통합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제공해준다고 하면 되죠. 아니면 토탈로 보여준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자, 관련 연구는, 오케이. 좋아. 이것도 괜찮고, 근데. 자, 다음에,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있는 게 하나,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 두 개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각각, 얘를 갖다가 두 개를 분리해서, 얘 하면 얘에 대해서 쓰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쓰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얘를 갖다가 놓고, 그 옆에다가 장단점을 쓰는 게 훨씬 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구성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쉽게 몽고DB라든지 쓰게 됐으면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설계에서 여기는 메인 페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지금 스토리보드인데 보면, 자, 메인 페이지, 유즈 내비게이트, 뭐 이렇게 해서, 자, 페이지 이동. 이렇게. 자, 클릭하면,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클릭해서 뭐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면, 요렇게 표시를. 얘를 검색을 뭘 넣고 얘를 눌렀을 때 페이지가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화살표에서 여기에 나오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게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건, 이 그림과 안에 어떤 관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니까 제가 볼 때 그걸 좀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검색을 넣고 뭐를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근데 여기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게시판도 보면 하게 되면 게시판 하게 목록 하게 되면 게시판 목록이 뭔가 좀 뭐 테스트용으로 우리가 한 뭐 꽤 좀 몇 개씩 올려서 이렇게 뭐 내용을 갖다 하는 걸로 좀 이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스템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및 향후계. 자, 여기 지금 뭐가 없냐면 여기에 구형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시연 나와요, 시연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발표 12월 5일에는 그 만들었던 시스템이 동작이 돼요, 동작이. 그 동작이 되지 않으면 뭡니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캡슐 디자인들을 가지고 이제 뭐, 그날 경진대회도 하지만 또 학점도 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날 시스템이 동작이 돼야 돼요. 동작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좀 많은 포커스를 좀 두고 실제 동작이 되는 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줘. 자, 이건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그래서 실제 구현된 내용들을 가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샘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하나 보시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자, 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의 내용인데, 자,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이름을 쓰고, 여기에 이제 뭡니까? 뭘 쓰는 거죠? 자기 소속을 쓰고, 그 다음에 참여 인원들, 팀원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고.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뭡니까? 연구 목표. 나는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필요한 거죠. 뭐, 지금 네트워크 기반의 우리, 소위 말하면 IDS를 개발했었는데, 이 IDS, 네트워크 베이스 IDS를 갖다 개발하기 위한 게 우리의 목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우리가 먼저 임팩트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난 그거를 하고 발표해도 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 갈씩, 미갈씩이 있는데, 주제를 먼저 미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연구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설계하고 여기가 구현.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시연이 되고 결론 및 향후 계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구할 때 보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걸 갖다 핵심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설계라든지 구현이라든지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추실 건지 그걸 보고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한테,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럼 IDS죠. 소위 말해서 침입 탐지 시스템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침입 탐지는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각각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시스템에다가 불법적인 침입을 하는 근데 이걸 갖다 뭐 좀 하는 거죠. 침입이 일어나기 전 중간에서 탐지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침입이다 아니다 갖다 판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결국 우리가 IDS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ID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천천히 정의를 말하는 거죠. 일단 일반적인 내용들. 이게 그 다음에 뭐 침입 시스템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시스템 기반의 침입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의 우리가 침입 시스템이 있죠. 우리가 IDS는 크게 나눠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베이스가 있고 우리가 시스템 베이스가 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뭐죠? 네트워크 베이스. 근데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그럼 이게 침입이지 않은지 어떻게 우리가 판정을 할까 하면 우리는 패켓, 네트워크 상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패켓을 갖다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침입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탐지하고 판정하고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는 어떠한 지금의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의 어떤 이슈는 뭔지. 근데 이쪽 봤더니 가장 큰 게 뭐냐면,
네트워크다 보니까 어떻게, 그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하고 처리할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관련 연구에서 문제점이죠. 문제점. 이러이러한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IDS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슈죠. 이슈.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뭡니까? 그런, 플로우 차트라가,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IDS 시스템에 대한 동작 구조죠, 동작.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전체적인 우리 상황을 보여주는 거. 하나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밑에에 매니저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고, 이 매니저들이 뭡니까? 에이전트를 통해서 각각의 우리 장비들에 대한 침입과 관련들을 갖다 수집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동작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체 우리가 구조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우리가 뭡니까? 시스템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만드는 앱이 전체적인 어떠한 구성 환경에서 이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동작에 대한 그런 구조를 하나 이렇게 이런 블록도 같은 거 하나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IDS 시스템은 어떤 모델인지,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보면, 슬라이드 보면 가장 좀 부족한 게 이런 게 없어서, 우리 시스템은 아까 말대로 뭡니까? 동아리 우리 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웹에서 우리가 동아리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우리가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게 시스템이 관리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블록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전체가 뭘 하면 우리가 ID 이 시스템 안에 뭡니까? 침입을 갖다가 탐지하고, 그 다음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감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동작들을 하는 뭡니까? 프로그램 모듈들이 있겠죠. 그 모듈들이 나중에 여기 있는, 얘가 룰이죠, 룰. 이 룰하고 해서 룰이 매칭이 되면 어떻게 되면 얘가 침입이 아닌데 판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 다음에 침입을 갖다 판정하는 그런 우리 룰셋도 있죠. 그쪽으로 보관을. 자, 얘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침입을 갖다 보면 처음에는 뭐죠? 침입을 탐지할 때는 탐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침입을 탐지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을 한 다음에 탐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침입을 갖다가 감시하는 모듈은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상에 있는 버퍼에서 이런 네트워크상에서 뭡니까? 데이터를 갖다 수집해서 패킷 수집한 다음에 그 중에서 패킷을 갖다 까서 우리가 파싱한다 그러죠. 파싱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갖다가 패킷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보고 뭡니까? 침입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순입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수집을 먼저.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에 전부 다 우리가 침입과 관련된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침입과 관련되어 있는 침입이 의심이 되는 패킷들만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침입 행위를 갖다 우리가 이제 그걸 데이터가 조금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게 끝나면 그 스텝, 여기서 이제 넘어와서 이 정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쪽 와서 다시 이쪽, 이제 침입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모듈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소스 어드레스를 갖다가 우리가 프리미어한다.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그 다음에 프로토콜. 얘는 우리가 응용 따라 이런 걸 다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끝나면 이제 탐지를 하기 위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럼 보고 끝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더 거기 와서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조금 이렇게 그 슬라이드에서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침입을 탐지한 정보에 대한 패킷 생성하고 패킷 전송한 다음에 침입 관련된 정보를 주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판정. 이 IDS가 얘는 침입이다 아니다라고. 그 침입이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를 갖다가 세션을 끊는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어떤 거냐면 3이 되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이 그림이 해서 얘가 넘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죠?
일로 들어와서 얘를 통해서 또 넘어가면 넘어오면 들어오죠. 들어와서 아직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트와 그다음에 이제 소스 소스 IP라든가 소스 어드레스, 포트 번호, 그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한 다음에 주면 이 데이터, 이 보고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다시 어디로?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로. 그걸 가지고 오면 다시 이렇게 우리가 패킷 전송한 다음에 나중에 친입을 갖다 판정하는 모듈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동작이 되는, 아까 우리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 플로우 차트 그리면 아까 메인에서 어떤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가 됐을 때 어떤 게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이런 것 갖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거를 전부 다 보여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만든 해서 가장 핵심되는 기술을 갖다 몇 개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몇 개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발 환경이 되는 개발 환경은 뭐 운영체제는 뭘 쓰고, 하드웨어는 뭘 쓰고, 소프트웨어는 뭘 쓰고,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부 기술들. 네, 우리가 안에 봤던, 아까 우리 블록도 안에 있던 거, IP 패킷 캡처하는 거 뭡니까? 처음에 와서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 얘를 갖다 캡처하는 순서에 우리 뭡니까? 소위 말하면, 플로우 차트 흐르면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 뭡니까? 패킷을 갖다 쭉 해서 나중에 탐지를 갖다 한다는 세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나중에 맨 밑에 우리가 물리단에서 인터넷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단의 IP 패킷,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의 TCP UDP에서 나중에 프로토콜에서 밑으로 해서 헤드가 쭉 우리 프로토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헤드를 하나씩 까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동작되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패킷 정보 분석하고 그 다음에 패킷 정보로부터 패킷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는 일이 뭐죠? 그러니까 앞에 붙었죠. 아까 앞에 거랑 틀린 게 뭐죠? 얘는 좀 더 세부 사항이죠. 좀 더 이제 안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헤드를 어떻게 해서 어떤 필드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좀 더 세부적으로 동작되는 것 같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트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할 때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웰런 포트 있지만 이거 외에 또 특정 포트들을 우리 뭐 알려진 웰런 포트들을 우리가 이제 보안정책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 안에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이런 패킷들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표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침입 탄입 패턴에 대한 인식, 우리가 TCP나 UDP나 그걸 받아서 거기서 그거로부터 포트 번호, 소스, 목적지 포트,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세부에 대한 우리가 이거한테 필요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응용 기술들을 갖다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추출을 갖다 한 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추출된,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신입 패턴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의 우리가 샘플. 아까 우리 우리가 이제 보안 관련된 교육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아까 SQL 인젝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에 대한 액세스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설명도 좋은데, 그런, SQL 인젝션의 공격이 어떤 공격이고, 다음에 액세스 공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그 공격이 실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이 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돌았다. 한 스텝별로 하나 정도 예를 갖다 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런 비전공자들한테 어떤 스텝으로 해서 이게 공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갖다 쭉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우리가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침입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패스워드를 지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명령어들을 갖다가 누가? 얘는 그거죠, 우리가. 슈프 유저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일반 유저들은 SU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안 쓰죠. 우리 다, 유닉스에서 자기가 슈프 유저로 권한을 가져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뭡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갖다 뭡니까? 이 행위를 할 때마다, 자, 이 사람이 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패스워드를, 우리 보통 일반 유저들은 패스워드를 쓰는 게,
일반 패스워드를 갖다가 이런 명령을 갖다 쓰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유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샘플을 우리가 공격의 형태를 하나 갖다 우리가 추출해서 이 사용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하나 치겠죠. 키보드로 이렇게 엔보이 무브 없애겠다는 거예요. 무브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없애고 하면 패스워드 파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행위를 갖다 하나의 이상징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침입과 관련된 침입에 해당되는 하나의 우리 뭡니까? 샘플들을 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거 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뭐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것들 다 침입 패턴 유형을 갖다 출입해서 나중에 우리가 룰셋이랑 둘이 비교를 해보고 그게 되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이제 침입 판정하는 시스템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뭡니까? 앞에 있던 DB가 우리가 시큐어 DB죠. 여기 있던 였죠. 요 데이터베이스. 요 데이터베이스와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침입 유형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죠. 그 쉽게 말하면 다루가 이런 뭐 다 공부했으니까 IDS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걸 갖다 우리가 룰셋이라고 하죠. 룰셋. 어떤 룰셋 보안 관련된 룰셋이라고 하잖아요. 그 룰셋을 통해서 그게 같이 매핑해보고 그거와 유사하면 동일하면 우리가 침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이 이제 세부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갖다 구성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이제 뭐 스토리보드와 같은 이런 걸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블록도처럼 각 파트별로 이렇게 구성되는 걸 갖다 보여줘서 이해가 된 다음에 거기 나중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구성이 이런 식으로 쉽게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요거. 전체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전체 우리 어떤 구성도죠, 전체 구성도. 그 다음 여기서 뭡니까? 이거. 각각의 하나의, 이 모듈은, 침입 탐지 모듈을 이행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는 어떻게 되었으면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동작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또 어떤 거? 요거. 침입 관련된 해당 정보 수집하는 모듈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뭡니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해서. 2번. 요 모듈은 뭡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동작이 되겠죠. 그런 거를 모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침입 탐지 보고 모듈이라고. 그럼 이 모듈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듈 안에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부 모듈 안에는 탐지 전송하고 변송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 안에는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들어온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한 이제 응용 기술은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실제 우리 구현할 때 필요했던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갖다 우리가 집어줍니다. 자, 또 마찬가지 패키지 정보 추출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게 우리가 시연. 자, 우리 시연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그 경진대 가서도 그걸 갖다가 이야기했었는데 자, 보면 시연할 때 항상 뭐 시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시연 환경을 갖다가 정해야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테스트했잖아. 그때 할 때 장비는 뭐 PC 세대, 허브, 운영체제는 뭘 쓰고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그러니까 시연할 때 우리가 아이템이 뭐였냐면 특정 포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걸 탐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연할 때는 시연을 하기 위해 환경을 갖다가 꼭 우리가 시연 환경을 우리가 꼭 정의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꼭 시연 환경을 그림으로 블록도를 그려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지금 저는 사람들 이쪽이 해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되고 이 사람이 쉽게 관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신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지금 네트워크 베이스의 아까 장비에서 뭡니까? 이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얘는 뭐죠? 얘는 관리자 모니터예요. 관리자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베이스 해커가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데이터를 아까 패켓 수집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IDS가 수집해서 나중에 이 사람한테 판정해 주는 거죠. 아, 이건 지금은 해킹이다, 침입이다, 어떻다라고 상을 보여주는 이런 환경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래야만 나중에 뭘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 화면에서 일어나가 얘를 갖다 뭡니까? 얘를 갖다가 이 사람을 얘를 갖다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가 시연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시연 환경을 먼저 보여줘야 되는,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때도 어떤 조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연구 어떤 결과물,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다 우리 이제 학계 발표형이라 이걸 다 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12월 5일날 발표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전체 계획을 어떻게 했었는데 실제 계획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항상 우리가 뭡니까 일정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데 아까 제가 조금 각 팀별로 조금씩 이렇게 설명해 준 것 좀 더 추가 보완하고 그 다음에 구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줘요. 그 시연할 때는 동작이 돼야 됩니다. 동작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블록도 같은 거. 이런 블록도 같은 것들 좀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더 몇몇 쪽 같은 게 되게 훨씬 더 이렇게 자기네들이 한 걸 갖다 좀 더 뭡니까? 그런 퀄리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하나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이번 주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 27일인가요? 요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다, 우리 27일, 이거 27일? 얘가 28일이구나. 요때 우리 학교, 우리 예체능관에서 우리가, 잡고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기업들이 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그래서 LG CNS, 이노텍, LG전자, 다음 쿠팡,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런.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이런 우리 학교에 이런 큰 기업들이 와서 설명회나 이런 거 하는 걸 이번에 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간 되면 이때 가서 한번 꼭 시간 될 때 가서 한번 꼭 한번 여기 한번 참가를 해보는 것도 그래서 현재 어떤 그런 취업에 대한 어떤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 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